안녕하십니까? 심리학 개론 오늘 첫 시간 제 1차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차 시에서 다룰 내용은 심리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로는 심리학의 역사가 어떻게 시대적 또는 학문적 배경 속에서 변화되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심리학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의 선천성과 후천성의 문제와 우리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대두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리학의 역사,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죠. 자, 먼저 심리학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듯이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심리학 정의가 그때 심리학의 하나의 사조에 따라서, 즉 심리학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정의가 좀 바뀌어 왔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심리학의 정의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는 과학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오늘날 심리학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심리학이 하나의 과학적 입지에 있다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심리학은 좀 형이상학적으로 아직 그 객관성이 좀 적은 그런 학문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심리학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리학은 아주 엄격한 과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행동, 심리적 과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뒤에서 배울 심리학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행동주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과정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인지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서 인간의 행동, 심리적 과정, 이것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심리학에서 앞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리학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근래까지도 인간의 역량,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심지어 기능, 또는 심지어 인간의 행동까지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원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관점하고, 그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이후에 경험들에 의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과 행동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간은 모든 것들이 생득적으로 지식과 현실 이해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관점은 선헌적이다 또는 선천적 견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 또는 세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습득된다,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후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느냐, 즉 태어나면서 결정되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후천 견해는 태어나면서는 갖고 나오는 것이 없지만은 이후의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습득됨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도 만들어지고 인간의 심리적 특성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반한 행동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논쟁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서 이전에 철학자들도 봤을 때 우리가 데카르트,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프랑스의 철학자죠.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념들은, 여기서 예로서 든 것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 자기 또는 우리 기하에서의 공리 또는
뭐 완전하다는 것, 또 무한하다는 것, 뭐 이러한 개념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천견해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그 로커락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국의 철학자죠.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태어날 때 아무것도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없다. 이런 관점 속에서 백지라는 비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백지와 같이 태어나 가지고 후천적으로 경험해 하면서 이 백지 위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게 되는 거고, 이 기록들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후천견해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 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인 연합주의 심리학을 탄생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합주의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학습이라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학습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후천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그럼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연합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격등은 어떤 사건들 간에 경험된 바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지식이 획득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연합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기원이 됐던 그런 분이 이제 이 로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그 이전에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철학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고대 히랍 철학자들도 벌써 인간의 마음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에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분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이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고 마음은 사후에도 영속되고 지식은 생득된다, 즉 타고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관점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 개념을 가졌었죠. 영혼은 신체와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심신이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심신이원론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신이론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코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을 이전에 벌써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철학에서 보면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데카르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득적인 것을 강조하고요. 여기서도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단지 데카르트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이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이러한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분이고요. 이 앞에서 받는 존 로커, 이분은 앞에서 받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이 태어나가지고 이것에 여기에 자국이 생긴다, 뭐 이렇게 경험의 자국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후천성을 강조했던 분이었죠. 자,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인간에 대한 마음 또는 신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있었는데 사실 이런 철학적 관점들은 상당히 이제 사변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념적이고 생각 기반 속에만 나왔지 경험적이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도 못하는 그러한 철학적 관점은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천문학, 생물학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연구에 있어서의 좀 체계적이고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천문학의 생물학 같은 경우가 좀 더 객관적이고